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4강 시간으로서 31번부터 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1번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이 주주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주식을 출자자에게 교부하는 날이 취득일이다. 맞습니다. 2. 연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매해 연보금의 불이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마지막 연보금 지급일 전에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자진 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된다. 돌려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3.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불명확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가 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토지의 지목 변경은 둘은 아니죠. 하나는 공부상 변경, 또 하나는 사실상 변경입니다. 자, 이 공부상 변경과 사실상 변경은 변경될 날 중에 빠른 날로 하는 거지 공부상 변경된 날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변경 또는 공부상 변경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정확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부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그렇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인 증여에 있어서 사인 증여 취득 시기는 증여 계약이다. 자, 사인 죽으면서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 즉 증여자의 사망일이 됩니다. X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취득 시기는 수입일이다. 판매 목적인가 판매가 돼야죠. 수입일이 아니라 이건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X 4.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이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요 다음날이다. 다음날.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걸로 보고 또 만약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자, X 5. 법인으로부터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다.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가장 올바른 것이니까 3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이다입니다. 뭐 뒤에 문장 나오는데 이거 다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 보면은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라고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공시가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지 뒤에 국세청장 이런 문장은 다 사족이 되는 것입니다. X 두 번째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결정한 가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그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 되는 거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건축원가 이 뒷부분은 사족이 되기 때문에 X입니다. 3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다행의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의 미달 자 시가 표준액이 미달한 겁니다.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니죠. 시가 표준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 않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X
4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금액으로 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국수판복금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 때 그때 시가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3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지방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예가 있죠. 왜 예가 없습니까? 즉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X 2. 토지의 지목 변경 시 과세 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의 차이익을 말한다. 차이. 맞습니다. 3번 개인 간 거래 시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질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안 하죠.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X 4번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 표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합니다. X 5번 건물을 증축 개축한 경우 건물 전체의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가액을 하지 말고 그 증축 개축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이 있죠. 증가한 가액, 증가분. 그 증가분을 갖고 하는 겁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3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X 2번 판결문, 법인 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맞습니다. 3. 개인 취득자가 시가 표준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맞습니다. 4번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시가 표준에 미달한 경우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맞습니다. 5번 지목 변경에 의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과세 표준이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포함되는 거하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포함되는 건 주로 간접 비용으로서 건설 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라든가 이자 상대한 연체료, 농지 보존 부담금 같은 의무적 부담 비용 법에서 정하는 그리고 용역비나 수수료 그리고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과 채무 인색 등은 포함이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적인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저비 그리고 전기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분담금, 이주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겁니다. 1번 건설 자금을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하 유사한 금융 비용은 포함됩니다. 2. 할부 또는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대 및 연체료. 자, 법인인 경우에는 이거 포함이 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3. 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요거는 포함 안 됩니다. 자, 부가가치는 포함 안 됩니다. 4.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 이런 것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역시 포함되고요. 5. 토지 매입 소개수로, 중개수수로 포함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니하는 것이니까 3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하고 그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 구분할 줄 아나 모르나 묻는 질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 취득한의 물건의 판매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자, 이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X. 2.
전기사업법 등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X. 3.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4.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자, 농지보존부담금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5. 건물 매입 시의 부가가치세.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입니다. 다 X고 하나만 O 포함되는 것을 고르니까 3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이런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장부상의 사실상 소요 비용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럼 장부상 사실상의 소요 비용,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있죠? 장부상 소요 비용. 나머지는 다 과세 표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법인인 A 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A 회사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아래의 금액들은 A 회사의 원장, A 회사의 원장 등의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자, 계약 내용. 계약 총액이, 자, 이렇게 됩니다. 1억 1,000만 원. 이거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계약금은 뭐 2천만 원, 잔금을 9천만 원 지급을 했어요. 자, 취득가, 취자입니다.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 자금을 충당한 금액의 이자 500만 원,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100만 원. 자, 부가가치세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계약 총액이 있으면 총액에서 뭘 빼준다? 부가가치세 빼야죠. 자, 부가가치세 빼고 또 뭘 더해준다? 자, 이자, 건설자금을 충당한 이자는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넣어줍니다. 그럼 해보면, 자, 1억 1천에서 부가가치세 1천만 원 빼고 이자 500만 원, 500, 수수료 100만 원. 이걸 다 해주면 1천 빼주고 1억 600만 원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600만 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3번. 1억 600만 원. 그래서 3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액 및 주식 발행 현황. 자, A 증자전 자산가액은 건물 4억 원, 토지 5억 원, 차량 1억 원. 이거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자,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10억 원이고, 자, 주식 발행 현황은 2005년 3월 10일 설립 시에 5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증자입니다. 증자. 발행 주식 총수가 10만 주가 됐습니다. 2배로 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2005년 3월 10일, 그 당시 설립 당시에는 2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5만 주 중에 2만 주니까 5분의 2, 40%죠. 50%가 안 되니까 이때는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나 2007년 10월 5일 증자로 4만 주를 추가로 획득했어요. 이런 10만 주 중에 총 2 더하기 4, 10분의 6, 60%죠. 60%는 50% 이상이니까 이때는 과점주주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얼마 낼 것이냐 이 사람이.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지금 4억, 5억, 1억 다 합하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 중에서 이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되고 60%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억 중에 60%, 6억이죠. 6억. 나머지 4억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6억 어디 있습니까? 40번.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4강 시간이었고 31번부터 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